이번 시험 보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잘 보신 분은 더 힘내서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혹시 실수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또 힘내가지고 열심히 내년 4월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자, 2017년 하반기 소방직 문제인데, 우리 제자분들의 기억을 토대로 해서 복원한 문제입니다. 제대로 복원이 다 안 됩니다, 여러분. 100% 복원은 어렵고, 아주 기본적인 틀만 복원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출제 비중을 먼저 볼까요? 2017년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별해 보면 상반기, 하반기에서 어떤 특징들이 조선시대와 근현대사가 많이 나오죠. 올해 4월달 상반기에서는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에서 몇 문제? 한 문제. 그 다음에 고대에서 몇 문제? 두 문제.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서 몇 문제? 세 문제. 그 다음에 조선 전후기 합해서 조선 전체에서 6문제. 그 다음에 근현대사가 몇 문제였다? 8문제로 비중이 아주 높았습니다. 우리 직렬에서는 조선시대와 근현대사가 포커스입니다. 14문제. 하반기에서는 어떤 비중으로 출제되었냐면 역시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에서 한 문제. 됐죠? 그 다음에 고대에서 몇 문제입니까? 두 문제. 그대로 지켜줬죠?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고려시대의 두 문제를 기본으로 냈고 고려시대 한 문제, 조선시대 고려와 조선시대 통합해서 한 문제, 지방행정구역 지도를 제시하고 해당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니까 고려시대에서는 2.5문제, 근현대사에서 7문제, 상반기보다 한 문제가 줄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가 몇 문제입니까? 7.5문제.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하반기 시험에서는 조선시대 출제 비중이 가장 많았습니다. 계산하면 나옵니까? 한번 더 얘기해 볼까요? 더하게 해볼까요? 혹시 오류 있으면 안 되니까 11인가 더하면? 10 맞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미 맞다면 맞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시험 준비했을 때에 우리는 특히 조선시대와 근현대사 잘 해야 되겠고, 되셨죠? 이번에 난이도 있는 문제는 어디에서 나왔다? 근현대사에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근현대사와 조선시대 비중이 아주 높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상반기 시험 문제에서는 19문제가 자료 제시형, 박스형. 됐습니까? 자료 박스형 문제가 19문제였고, 한 문제가 공민왕 때의 개혁정책을 물어보는 것으로 한 문제만 단답형이었습니다. 하반기 시험에서는, 이번 하반기 시험에서는 20문제 모두가 자료 박스형 문제입니다. 단답형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 단답형 암기보다는 그 시대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라든지 사료라든지 특히 일반 행정 직렬에서 거의 제시하지 않는 지도나 사진까지도 잘 보아두어야 된다고 부탁을 드렸고, 이번에도 지도 문제가 몇 문제 나왔다? 2문제가. 지도 문제가.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직렬의 특징입니다. 유물, 유적의 사진 및 지도 등을 잘 봐둬야 됩니다. 그리고 심한 문제는 대부분 어디서 나온다? 근현대사에서. 이해되시겠습니까? 뒤로 갈수록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난이도가 여러분들이 직접 시험 보셔서 느꼈겠지만 난이도가 꿈틀거리면서 약간씩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왜? 우리 직렬에 응시하려는 수험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주 약간씩 올라가죠? 아주 약간씩. 엄청 올라간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시험은 지금 복원된 하반기 시험보다도 한 문제 정도 난이도가 더 올라갈 겁니다. 이게 되시겠습니까? 되셨죠? 그래서 한국사도 열심히 좀 해 두셔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특히 근현대사, 조선시대 열심히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1번 문제부터 볼까요? 1번 문제부터 보면 1번 문제로 갑니다. 옆에 있는 페이지는 본 한국사 기본 이론서에 나온 페이지 수입니다. 기본 이론서에서 벗어난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감이. 됐죠?
그러니까 기본 이론서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날까지 기본 이론서를 손에서 놓지 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첫 번째. 다음에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누구의 여전론입니까? 정약용의 여전론이죠. 정약용 선생, 조선 후기 실학자, 지금까지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이 우리 직렬 세 번째 정약용 선생. 되겠습니까? 정약용 선생의 토지개혁론은 먼저 여전론, 그렇죠? 여전론, 마을을 단위로 한 공동 소유, 공동 경작한 후에는 노동량에 따른 분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전론이 너무 급진적이다. 그래서 훗날 정전제를 현실에 맞게 시행할 걸 주장했다. 되겠습니까? 이 여전론 제시하고 정약용 선생의 무엇을 물어봤다? 과학기술을 물어봤었죠.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무엇을 만듭니까? 거중기를 제작했다. 그래서 거중기 제작, 기기도서를 참고한 거중기 제작, 도르래 2개 되겠습니까?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린다. 수원화성 건설에 이용되어서 공사기간을 단축시킨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거중기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정조의 수원화성 행차를 위한 무엇을 설계합니까? 배다리, 주교도 설계하죠. 배다리, 주교를 설계했다 등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외에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언제 벼슬 생활했으나 정조 때 됐습니까? 그런데 언제 유배되었다? 순조 때 신유박해로 강진으로 유배된 후에 뭘 쓴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등을 쓰죠. 되겠습니까? 마가회통에서는 마진, 홍역, 집대성하고 종두법 소개했고 등등. 자, 그러면 답이 몇 번입니까? 정약용 선생이니까 답이 3번이죠. 3번. 자, 됐죠? 풀 수 있겠습니까? 자, 신분에 따라 차등 이건 아니고 나라를 좀먹는 6가지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이익이죠. 이익선생, 성호 이익선생, 나라를 좀먹는 6가지. 그 다음에 4번, 전략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했었다. 누구입니까? 박제가 서울 출신이었던. 자, 수월한 문제였으니까 2번으로 갑니다. 난이도 하위 문제였죠. 다음 내용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됐죠. 자, 여기에서 기본 틀을 정리해 봅시다. 기본 틀을 정리하면 한국사 시험 문제에서 승려를 물어보면 신라 중대에는 누구를 물어보는 문제 구별해서 원효 아니면은 의상을 구별해서 물어보는 문제. 고려 시대 하면 누구와 누구를 구별하라? 대각국사 의천과 진우를 구별하라. 되겠습니까? 그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입니까? 조선의 성리학자. 조선의 성리학자 물어보는 문제는 누구와 누구가 포인트가 된다? 누구입니까? 이황 선생과 율곡 이 선생이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학자들 가장 많이 나온 인물이 누구이다? 그 다음에 실학자들도 잘 봐둬야 되겠고, 실학자인데 실학자에서 정약용 선생과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온 분이 박제가 선생, 이 두 분입니다. 우리 친절에서. 되셨죠? 잘 정리해 두시고, 이번에서는 어떤 승려입니까? 도노점수, 정해상수이니까 누구? 진울. 이번에서는 진울을 물어보는 문제였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울 하면은 정해결사,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죠. 수선사 결사를 제창했다. 불교개혁 개혁운동. 그리고 관련 사찰은 흥왕사입니까? 국청사입니까? 아니면 전남 순천 송광사입니까? 송광사 기억을 해야 되겠고, 조계종을 뚜렷한 종파로 확립을 하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흡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일치사상을 완성하는데 내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돈오점수. 가능하면 내가 곧 부처라는 것을 가능하면 빨리 깨달아라. 되겠습니까? 깨달은 후에도 점진적으로 수행하라. 점진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은
정해쌍수이다. 정해쌍수는 교종을 중심에 둔 선종교리 흡수 노력입니까? 선종을 중심에 놓습니까? 선종을 중심에 놓고 교종의 교리를 흡수하려 했었던 사상으로 고려 불교계가 지향했던 선교일치 사상을 완성시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진울이죠, 진울. 진울이니까 진울에 대해서 골라라.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이 3번이죠. 됐죠? 답이 3번이고, 그러면 답을 채워봅시다. 1번은 누구입니까? 신문화쟁론. 신라 중대의, 신라의 누구입니까? 신문화쟁론 하면은 신라의 원효. 되겠습니까? 화쟁사상. 그 다음에 교단통합운동으로 천태종. 천태종 하면은 고려의 진울입니까? 의천입니까? 의천. 그 다음에 3번. 답이고 4번으로 갑니다. 자, 유불일치설과 심성의 도야를 강조했다 하면은 수원사결사 이대조 누구? 해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일제의 통치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3번 문제에서는 조선 태영령, 한국인에게만 간악하게 적용되었던 조선 태영령. 조선 태영령은 언제입니까? 헌병 경찰 통치 시기이죠. 언제? 1912년 조선 태영령이 공포되어 헌병 경찰의 권한으로 부여됩니다. 한국인을 태형으로 때리는. 그리고 언제 폐지됩니까? 3.1운동으로 우리 민족 기만적으로 해유하기 위하여 폐지합니다. 이제 일제의 보통 경찰 통치 시기 하면은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1번 보안법, 2번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이 나와야 되겠고,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공포되어 끝날 때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의 시기는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을 일제는 치안유지법으로 탄압했다면 O이다 X이다? 3.1운동 때에는 아직 치안유지법이 없었다. X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총동원법. 국가총동원법은 총동원, 총력, 됐습니까? 전시 총동원 체제. 만주사변 직후입니까? 중일전쟁 이후입니까? 중일전쟁 직후에. 그래서 중일전쟁 직후인 언제부터? 1938년에 공포되어 일제 폐망할 때까지 인적 물적 자원 수탈의 어머니법, 모법으로 적용됩니다. 이게 되시겠습니까? 이 국가총동원법을 어머니법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나온다? 국민징용령.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의 공출과 배급.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각종 금속류 강제 공출. 1942년. 되겠습니까? 그리고 1943년에 학도 지원병제와 또 무엇? 징병제가 공포되고 1년 후에는 여자 정신대 근무령이 공포된다. 이것을 이끌어내는 어머니법이 되었던 게 국가총동원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제시하고, 지금 3번 문제는 국가총동원법을 제시하고 해당 시대의 시대상으로 오는 걸 골라라니까 징용, 징병 등의 용어가 나오는 뭐 이 중에서 답을 고르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뭐 창씨개명 강요했다든지 뭐 통치 3-2기. 이해되시겠습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큰 틀을 잡습니다.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왕대에 있었던 사건으로 옳은 것은 우리 직렬에서 5년간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가 몇 번 나왔다? 3번. 되겠습니까? 이번 하반기에 출제까지 합하면 3번입니다. 5년간 3번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조선 초의 정치 형태죠. 의정부가 국가의 최고 부서였으나 의정부 서사제이냐 육조 직계제냐에 따라서 최고 부서였던 의정부 자체의 힘의 강약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번으로 가면 어떻게 정리되어야 된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육조 직계제는 누가 최초로 실시했고
태종이 최초로 실시했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의정부 서사제로 바꿨다? 세종께서 의정부 서사제로 바꾸어 의정부 정승들에게 많은 권한을 넘겨줬으나 무엇만큼은 직접 처리합니까? 인사와 군사의 일만큼은 왕이 직접 처리하여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의정부 서사제가 이어지다가 누가 다시 6조 직계제를 재실시했습니까? 왕권 강화를 위해서 누구? 세조. 이런 내용이죠. 지금 제시된 자료는 무엇이다? 지금 의정부 서사제입니까? 아니면은 6조 직계제입니까? 의정부 서사제이죠. 6조가 업무를 먼저 어디에 품위하라? 의정부에게. 그래서 제시된 자료가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에 해당이 되니까 답은 최윤덕, 이천 등이 사군 개척했고, 다음에 김종서가 두만강 유역에 육진 설치했고, 답이 무엇입니까? 세종 때 사군 육진이죠. 여기 보십시오. 세종 때 대외 관계를 아주 잘 물어보는데, 여진과의 관계에서는 사군 육진이죠. 여진 토벌하고 사군 육진. 되겠습니까? 최윤덕, 이천, 김종서. 일본과의 관계로 갑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몇 개를 기억해야 된다? 세종 때? 3개. 먼저 1419년 누가 스시마섬을 정벌하고 돌아왔다? 박위입니까? 이종무입니까? 이종무. 고려말 창왕 때 박위가 스시마섬을 정벌하고 돌아온 정확히 30년 후에 이종무의 스시마섬 정벌이 있었고, 이종무가 스시마섬을 정벌하고 돌아온 7년 후에 대마 도주의 에스크 간청을 받아들여서 몇 개의 항구를 개방합니까? 3개. 이게 부산, 원산, 인천입니까? 부산포, 연포, 제포입니까? 부산포, 연포, 제포를 3포 개항이죠. 3포를 개항하고 외관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빠져나가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무역의 규모를 17년 후에 제한합니다. 이게 기유약조입니까? 세종 때 개해약조입니까? 개해약조이고, 이 개해약조는 광해군 때 무엇과 구별하라? 기후약조와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세견선 몇 척으로? 50척으로 이 대외 관계 늘 물어보는 것이다라고 하며 문제, 풀이 등등에서도 강조해 있었습니다. 됐죠? 너무 쉬운 것이니까 그냥 갑니다. 답은 몇 번이다? 답은 3번. 됐습니까? 답은 3번이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선생님 풀다 보니까요,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1번, 2번, 3번, 1번, 2번 지문이 생각나고요. 3번 지문도 여기에서 약간 변형된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떠오르시는 제자분들은 저에게 좀 알려줍니다. 되셨죠? 가능하면 좀 완벽하게 복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좀 도와줍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초기 국가. 자, 이게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에서 한 문제 나왔던 것이죠. 5번 문제에서 가는 초기 국가 어느 나라입니까? 사만이죠, 사만. 사만 아닙니까? 소도 얘기 나오고, 되겠습니까? 천군 얘기 나오고, 사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번 문제에서 가는 삼한이 되겠고, 마한, 진한, 변한. 나는 부여의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가축의 이름을 딴 관리들이 있었고, 저마다 따로 행정구역인 사출도를 다스렸다. 아마 이런 맥락에서 문제가 제시되었을 겁니다. 글자 그대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되셨죠? 그래서 나는 어느 나라입니까? 부여가 되겠고, 그러면은 맞는 답이 몇 번입니까? 부여의 영고. 12월에 영고죠. 수렵사의 전통 12월에 영고가 되니까 답은 3번. 지금 이 자료에서는 3번. 됐죠?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6번 문제. 6번 문제로 가시면 다음 사건이 있었던 시기의 시대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걸 골라라. 6번 문제 봅니다. 6번 문제. 민중봉기는 대부분 한 문제씩 나옵니다. 됐죠? 시대순으로 해보겠습니다. 신라 하대 어느 왕 때? 진성여왕 때 누구의 난? 원종 애노의 난. 그리고 청바지 도적입니까? 아니면은 붉은 바지 도적입니까? 붉은 바지 도적. 적고적의 난이죠. 붉은 바지 도적대의 극성. 붉은 바지 도적. 신라 하대 어느 왕입니까? 진성
여왕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으로 갑니다. 이것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고려로 가보겠습니다. 고려는 어느 시대에 공주 명학소에 망이 망소의 난이 있었고, 망이 망소의 난이 있었고, 다음에 어느 시대에 운문초전에서 김삼이 효심의 난이 있었으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느 시대에 노비 만적의 난이 있었는가? 어느 시대입니까? 1번 고려초, 2번 고려말, 3번 무신집권기. 무신집권기죠. 이런 민중항쟁의 틀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무신집권기 중에서도 누구 집권기냐까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되겠습니까? 공주 명학소 망이 망소의 난은 누구 집권기에? 정중부. 되겠습니까? 공주 정중부 우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중부 집권기에 공주 명학소 망이 망소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은 경상도 지역이니까 이 고을 출신이었던 누구와 연계되기도 있었고, 이유민 집권기에 이유민 집권기가 되겠고, 노비 만적의 난은 최충원 집권기. 되겠습니까? 고려시대 끝. 그 다음으로 갑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좀 채울 수 있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어느 왕 때 임꺽정의 난이, 이렇게 쓰는 거 맞습니까? 임꺽정? 쌍기역?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그냥 기억 하나죠. 기억 하나. 임꺽정의 난. 임꺽정의 난인데, 임꺽정은 광대였습니까? 아니면 백정이었습니까? 고려의 백정, 조선의 백정. 조선의 백정, 천민. 임꺽정의 난이 어느 왕 때 있었습니까? 그렇죠. 16세기 명종 때. 이것도 늘 민중봉기에서 물어보는 것. 되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가봅니다. 또 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17세기 이 왕 때 장길산의 난이 일어납니다. 장길산의 난이 있었다. 장길산은 백정 출신이었습니까? 노래하고 춤추며 광대 출신이었습니까? 광대 출신. 어느 왕 때? 숙종 때. 17세기 말 숙종 때. 되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건너뜁니다. 어느 왕 때 홍경래의 난. 어느 왕 때 진주 밀란을 대표로 하는 임술농민봉기. 그리고 어느 왕 때 통합농민운동. 이게 기본 흐름이 되겠죠. 한번 채워볼까요? 평안도 농민전쟁이라고 불리는 홍경래의 난은 어느 왕 때이다? 그렇죠. 19세기 순조 때 세도정치기에. 임술농민봉기는 어느 왕 때였습니까? 그렇죠. 철종 때. 통합농민운동은 언제? 고종 때. 우리 민중에게는 역사를 움직이는 일정한 힘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민중봉기에서 거의 모든 직렬에서 한 문제씩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올해 상반기에는 어디에서 물어봤고, 여기서 물어봤고, 올해 하반기는 어디에서 물어봤다? 여기에서. 됐죠? 그러니까 원종 애노우 난 붉은 바지 도적이니까 신라하대 진성여왕 때를 풀어야 되는데, 가장 시대 상황으로 거리가 먼 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국을 폐지한 것은 신라하대가 아니라 신라중대 어느 왕? 신문왕. 그러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이 1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이다. 1번은 신라중대 신문왕이 됩니다. 관료정치를 추구하며. 됐습니까?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민중봉기 반드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럼 자, 민중봉기 정리해 두십시오. 자, 다음에 7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7번 문제로 가시면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 올해 신라 중대의 유명한 승려, 고려 시대의 승려 문제가 몇 문제다? 하반기에 2문제. 이해되시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는 진을 풀었었죠. 지금 누군가 볼까요?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여러 종파의 융합을 추구하는 화징사상 전개하면 원효. 되겠습니까? 그래서 7번 문제는 아까 썼으니까 쓸 필요도 없겠고, 원효에 대해서 풀어라. 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떤 제자분은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자료가 제시되고 뒤에 있는 그냥 설명이 없이 1번 해초, 2번 원효, 3번 의상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제자분도 있고, 이렇게 설명식으로 나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제자분도 있어서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됐죠? 다수결로 보니까 이렇게 풀어서
나왔다고 하는 쪽이 많으니까 그렇게 복원했습니다. 됐죠?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무예가를 짓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민중들에게 불교를 전파했다. 답은 몇 번? 3번. 4번은 누구입니까? 해초이죠. 해초. 자,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실제 시험 본 것하고 약간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기억을 토대로 복원한 것이니까. 저는 제가 조금만 젊었으면 직접 시험장에 가서 볼 텐데 연령 제한 넘어버려가지고 못 봅니다. 제가 내려와서.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도 복원하는데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라고 말한 제자분도 있고, 해당 지역사 문제였습니다. 물음표 제시하고 이런 제자분도 있고, 그런데 아마도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제시되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로. 이해 되시겠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 8번은 아주 중요하죠. 대한제국 시기에 대한제국 칙령 몇 호이다? 41호 되겠습니까? 그래서 8번 문제로 가시면 이런 얘기, 여기 보십시오. 대한제국의 외교활동, 대한제국의 외교활동으로 몇 개가 정리돼야 된다. 되겠습니까? 몇 개가 정리돼야 되냐면 저는 5개를 쓰고 싶습니다. 5개를. 1899년 청나라와 통상조약을 새로이 체결합니다. 1882년 이모군란의 결과로 체결되었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는 전문에서 조선은 청의 속방이다 이 내용이 들어갔지만은 그런 내용 들어가지 않고 배등한 관계가 규정됩니다. 그래서 1899년 청과 새로운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황제국 대 황제국으로 대등한 관계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두 번째, 1900년에서 2개. 어디에 가입한다?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합니다.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하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영어 회화가 출현한다? What's your hobby? 당신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My hobby is, 내 취미는요 외국 우표 모으는 거예요. 뭐 이런 영어 회화가 출연했겠죠, 여러분. 자, 됐습니까? 그 다음으로 갑니다. 1900년 칙령 41호를 공포합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정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칭한 건. 되겠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칙령 41호가 어디에 게재된다? 10월 25일 날 칙령이 내려지고, 이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독도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를 공포하고, 이 칙령 41호는 관보 1716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번에 문제 풀이에서는 이걸 답으로 제가 제시했던 거. 됐나요? 꼭 정리하고. 됐죠? 그래서 울릉도에서 어디를 관할한다? 울도군, 울릉도, 즉 울도군에서 석도, 독도를 관할한다는 칙령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으로 갑니다. 1902년 북변관도관리사로 누구를 임명합니까? 이범윤. 마지막 하나, 제가 5개 쓴다고 했었죠? 1903년 연해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해주의 한자식 표현인 해삼위, 해삼이 통상사무관을 파견하죠. 해삼이 통상사무관을 파견하여 외교관을 파견했다 이 말입니다. 연해주 교민들도 보호했었다. 그 중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여기에서 이번에 8번 문제에서 자료는 대한제국 칙령 41호입니다.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나오면은 어떤 것이 답일 것이다? 관보 1716호에까지 공포되어 내외 공포되어 게재되어 공포되었다. 이런 지문이 앞으로 반드시 나올 겁니다. 되셨죠? 잘 정리합니다. 그럼 답이 몇 번입니까? 8번에서 3번. 맞나요? 됐죠? 자,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올해 상반기에도 병자호란, 하반기에도 병자호란. 되겠습니까? 어떤 영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남한산성.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영향이었는지 상하반기에 병자호란이 다 나왔어요.
됐죠? 지금 무엇입니까? 제시된 자료가 주화론과 주전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병헌의 주화론과, 죄송. 이병헌이 아니라, 최명길의 주화론과, 영화배우를 제가 얘기해버렸습니다. 그 최명길의 주화론과 윤집의 척화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무엇이 정립해야 되냐면, 몇 개를 물어본다? 9번은, 최명길의 주화론. 되겠습니까? 화친을 맺어 국가를 보존하는 것보다 차라리 의리를 지키다가 망해버리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나 쓰는 표현이지. 됐습니까? 나라의 안위가, 됐습니까? 이제 달려있는데 의리를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주화론? 최명길의 주화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막사죠. 윤집의 척화론이 되겠죠. 윤집의 척화론. 사막사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됐죠? 윤집, 오달제, 홍익한. 이 사막사와 또 김상훈이 대표적인 주전론자였다. 이해되셨나요? 이 사료가 제시되면은 몇 개를 물어보냐면 3개 정도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 어느 시기이냐? 언제 이런 충돌이 있었느냐? 답해봅니다. 1번, 정묘호란 직전. 2번, 병자호란 직전. 3번, 병자호란 이후. 답은 2번, 병자호란 직전의 주전론과 주화론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병자호란 직전임을 물어보고, 이해되셨나요? 병자호란 직전임을 꼭 기억하시고, 연표 문제에서. 됐습니까? 이때 무엇이 실리적인 것입니까? 주화론이 실리적인 것이죠. 의리 명분을 중시한 것. 윤집의 척화론, 주전론. 이게 되시겠습니까? 광해군과 북인의 실리적인 대외 외교체. 누구에 가깝다? 위에 가깝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2개를 물어보고. 이게 되시겠습니까? 실리고 실리, 그 다음에 의리 명분을 중시한 것이고, 그리고 무엇이 채택된다? 척화론이 채택되죠. 주전론으로 기울지 않습니까? 화의를 배역한다는 척화론, 주전론. 이게 주전론이니까. 그렇죠? 주전론. 그래서 청나라가 쳐들어오니 병자호란이고, 병자호란의 결과, 그리고 이제 주전론이 채택된다. 그래서 청이 침입하니 정묘호란이다, 병자호란이다? 병자호란인데, 이때 병자호란에서 또 물어보는 것은 왕과 신하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남한 산성. 되셨죠? 40일간 싸우나 추이와 그 다음에 먼저 강화도로 피난 갔던 세자가 잡혔고 군사력의 열세 등으로 패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병자호란의 결과 되겠습니까? 삼전도 치욕, 인조의 삼전도 치욕이 있었고 삼전도비 관련해서 되겠습니까? 삼전도비가 세워져 있다. 그 다음에 누가 인질로 잡혀갑니까? 소현세자, 4번째 소현세자, 복림대군, 다음에 사막사 등이 잡혀가지요. 복림대군 등이 인질로 잡혀가고, 3번째 청나라와 형제관계입니까? 군신관계입니까? 군신관계, 4대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 제시하고 결과를 물어봤으니까 뭐 이 정도에서 답이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그러면 3번? 3번. 다음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가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 그래서 실제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대략 복원된 걸 중심으로 보면 당시 상황을 뉴스 기사 제목으로 표현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금 갑신정변 이후 거문도 사건 무렵의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각축이 확대되고 있죠. 이 조선과 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영국 간의 대립으로도 확대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10번 문제인데 10번 문제에서 1884년 갑신정변 이후 되겠습니까? 그리고 1800 이후인
1885년 거문도 사건 무렵.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갑신정변 1년 후에 거문도 사건 무렵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출제자가 당시 시대 상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걸 골라라 이렇게 물어봤는지, 그리고 2번 지문에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여 조선의 위기가 증폭된다 이렇게 나왔으면 2번이 답입니다.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한 것은 몇 년이니까 1860년 빼칭 조약 조선의 대가로. 이해 되시겠습니까? 됐죠? 그렇게 나왔으면은 2번이 답. 자, 2번이 답이죠.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한 것은 몇 년입니까? 1860년이죠? 되겠습니까? 자, 됐습니까? 나머지는 다 그 당시 상황들입니다. 됐죠? 이게 어떻게 제가 이 문제, 특히 다른 문제는 대략 복원, 근데 10번 문제는 이 시험 본 제자분들이 복원이 다 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확히 제가 복원했다는 자신은 없지만은 만약에 이 지문 그대로 출제되었다면은 2번이 답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건 이제 10번 문제는 제가 자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제가 모르니까. 근데 대략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몇 번이 답이다? 2번이 답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봤는데 2번으로 채점은, 자, 됐습니다. 다음 문제로 갑니다. 복원이 완전하지가 않다고 말씀드렸고,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제가 그래서 여러 제자분들의 얘기를 듣고 지도를 그려보기는 했는데 지도 조금 달리 나올 거예요. 아마 달리 나왔겠죠? 대략 이렇게 나왔습니까? 지도가? 이렇게 나왔을 것이고.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11번 문제로 가시면, 제가 포토숍 할 줄 포토숍이라고 합니까? 포토샵. 포토샵 할 줄 아는 제자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옆에서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려. 자, 11번 문제. 고려시대 다음 사건들. 자, 빨리 합시다. 배중손. 항몽 정권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기억. 삼별초 항쟁이죠. 되겠습니까? 1270년 무신 정권이 붕괴했다. 되겠습니까? 무신 정권이 붕괴하고 이제 몽골과의 삼별초 해산 명령도 내려지죠. 또 출육 명령도 내려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거부하며 1270년 무신 정권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삼별초 항쟁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배중손에 의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원종 때이죠. 원종 때 붕괴 직후에 고려 원종 때 삼별초 항쟁. 니은으로 가볼까요? 니은. 공료를 하여 고려의 처녀들을 잡아갔다. 어떤 도감? 결혼도감이죠. 니은은 충렬왕 때, 본격적인 원간섭기 왕이죠. 원종의 아들. 충렬왕 때 결혼도감, 공료의 징발. 다음에 디귿으로 가시면 김윤후. 되겠습니까? 김윤후죠. 김윤후의 초인성 전투이죠. 자, 김윤후의 초인성 전투는 몽골의 몇 차 침입입니까? 2차 침입. 그렇죠. 1232년 강화도로 천도하니까 강화도 구실을 이유로 강화도 천도를 구실로 또 쳐들어옵니다. 되셨죠? 그래서 디귿은 언제? 최후 집권기. 잠깐만 멈춰주시겠습니까? 영상. 최후 집권기죠. 몽골의 2차 침입 때 강화도 천도를 구실로. 니을은 어느 왕입니까? 공양왕이죠. 조선 건국 1년 전에 공양왕 때 신진사대부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점법.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서는 디귿, 기역, 니은, 니을. 뭐 이렇게 되겠죠? 답이 몇 번입니까? 그러면은 3번밖에 없네요. 여기서 12번으로 갑니다. 12번으로 가시면 해당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암 조광조 선생에 대한 사료가 제시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료인지 저에게 말해준 제자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혈량과 실시 사료냐?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소격서 혁파 사료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도합정치를 강조했던
왕이 홀로 있을 때에도 도를 밝히시고 도학정치 강조 사료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황 선생이 훗날 정암 조광조 선생을 평가했었던 이황 선생의 정암 조광조 선생 평가이냐? 그것도 아니옵니다. 그러면은 조광조의 저명시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뭐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빈칸으로 남겨뒀습니다. 됐죠? 아무튼 정암 조광조 이렇게 이렇게 관련 사료가 나왔다고 그래요.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동훈이 기억납니까? 정암만 나왔습니까? 조광조라는 이름은 아, 정암만 나왔습니까? 정암 나오고 또 뭐가 있어야죠, 뭐가. 그 내용은 아무튼 되겠습니까? 아무튼 정암 조광조 선생 어느 왕 때입니까? 중종 때 조광조죠. 답이 몇 번입니까? 지치를 달성하기 위한 도학정치와 왕도정치. 그리고 도학정치를 제가 어떻게 강조했습니까? 이 보십시오. 여기 조광조죠. 그러면 12번 문제. 중종 때 김효사림, 조선 중종 때 정암 조광조 선생이다. 됐죠? 호 알아두라고 문제풀이 할 때도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황 선생의 평가문 제시하고. 됐죠? 도학정치죠. 도학정치. 이 도학정치는 결국은 왕도정치, 지치를 추구한 것인데 이 도학정치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군주의 수신이 중요하다. 연산군 때처럼 연산군 때 왕이 잘못하니까 정치가 문란했다. 그래서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왕의 수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산군 때와 달리 왕이 수신에 힘쓰면서 머리를 채워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군주의 수신을 강조합니다. 군주의 수신. 되겠습니까? 군주의 수신을 강조하며 홀로 있을 때 뭐 하라고 합니까? 늘 주무시라고 합니까? 스스로 도를 밝히라고 합니까? 홀로 있을 때에도 도를 밝히고. 되겠습니까? 또 군주의 수신과 관련된 무엇을 강조합니까? 도를 밝히고. 우리 교재 사료 있으니까 봅니다. 밝히고. 군주의 수신과 관련된 왕의 학습제도 무엇을 강화해야 된다? 경연을 강화해야 된다. 경연 강화를 주장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학정치, 연산군 때처럼 신하들 때려잡고 의심하면 안 된다. 군신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연산군 때 신원패 폐용하게 하고 언론을 탄압했지 않았느냐. 언론이 개방되어야지 정치가 잘 된다. 그래서 3, 4 언론의 활성화, 이것이 도학정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조광조의 쉬운 답이니까 12번 문제 답은 몇 번이 되냐면은 4번 정리하면 되겠고, 13번 문제. 가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은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최초의 광복 직후의 정치단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이죠. 그러면은 13번에서 가는 광복 해방 직후에 최초로 결성된 정치단체입니다. 되겠습니까? 언제? 1945년 8월 15일 밤부터 조직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된다. 그 다음, 가는 이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시된 게 무엇입니까? 유엔 총회의 결의죠. 남북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을 실시하라. 모스크바 3상회담은 없던 것으로 해주세요. 남북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 결정했고, 유엔 한국임시연단 파견을 결의한 것은 유엔 총회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947년 11월 유엔 총회의 결정. 유엔 총회에서 무엇을 결정한다? 유엔 임시총회에서는 이걸 무엇을 결정하냐면 모스크바 3상회담은 없던 것으로 해주세요. 되겠습니까? 남북 1대1 비례 총선입니까? 우리 직렬 기출지문. 남북 1대1 비례의 총선입니까? 인구 비례 총선입니까? 그렇죠?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 남북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을 실시하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남북 인구 비례, 1대1 비례가 아니라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을
주관하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무엇을 설치한다? 유엔 한국임시연단 설치.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구성과 파견 이 두 개가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이 되시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엔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무엇이 서울로 들어옵니까? 1948년 2월 달에 누가 들어옵니까? 유엔 한국임시연단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유엔 임시위원단이 입국합니다. 됐나요? 서울로는 들어옵니다. 서울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북한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건 북한으로 이건 실현됩니까? 실현되지 못합니까? 38도선 이북에서 막았다 이 말입니다. 인구배리 총선 반대하며. 이게 되시겠습니까? 막았다. 그러면서 한국 문제의 분위기는 무엇으로 기울어버린다? 남한만의 총선으로 분위기가 기울어버립니다. 남한만의 총선으로 거의 문서상으로 유엔이 결정한 건 아니지만 됐습니까? 분위기가 거의 확정됩니다. 남한만의 총선 거의 분위기상으로 확정된다. 분위기상으로 확정된다. 문서로 최종 결정된 것은 유엔 소총의 결의였고 2월 26일 날. 이게 되시겠습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유엔에 압력을 넣어서 남한만 총선 실시하라. 유엔 한국임시연단은 유엔 한국임시연대로 남한만 총선 실시하라. 이런 상황에서 남한만의 총선이 거의 분위기상으로 잡혀가니까 여기에 김구 김규 선생이 누구에게? 북쪽의 김일성 김두봉에게 남북 정치 지도자 간의 회담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1948년 4월 달에 남북협상 지도자 회담이 열립니다. 4월 달에 남북협상은 어디에서 열립니까? 서울입니까? 평양입니까? 평양에서 열린다. 이때 남북협상, 남북지도자 회담, 남북연석회의, 또 15인 대표회담, 사기회담. 중심 인물이 누구입니까? 남북지도자 협상을 제안했던 김규씨. 또 북쪽에 누구? 김일성, 김두봉. 이분들이 중심이 되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북지도자 회담, 남북협상은 유엔 한국임시연단이 들어와서 북한으로 못 올라가니까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분위기가 잡히며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남한만의 총선 거의 분위기로 확정되었고 그 다음에 유엔 소총회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해버립니다. 남한만의 총선을 최종 결정한다. 분위기가 잡혀간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남북협상이 이루어진다. 그럼 무엇이 들어갈 수 없다 이 사이에? 이 뒤에 나와 있는 게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이 사이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북협상 또는 남북지도자회담, 뭐 김구, 김규식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김구, 김규식 남북지도자회담 등이 나오면 옳지 않겠죠. 남북협상 얘기가. 답이 몇 번입니까? 답이 2번. 남북지도자회담, 남북협상. 답은 2번. 다음에 14번 문제. 해당 시기의 시대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것도 보온이 잘 거의 안 되더라고요. 직전법 실시 후에 누가 직전법을 실시합니까? 과공 직관패. 우리 그렇게 암기했잖아요. 세조. 그렇죠? 세조가 직전법을 실시하죠. 과공 직관패. 암기했던 것 떠올리면서 자, 세조 때 직전법을 실시한다. 몇 번 문제입니까? 14번 문제입니까? 세조 때 직전법을 실시한다. 그 이전에 볼까요? 공양왕 때 어떤 법이었고 과전법이었고 전현직에게 다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고 세종 때의 공법이 들어가야 되겠죠? 전분 육등법과 연분 구등법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법이죠. 공법. 과공 직관패. 세조 때 직전법 실시. 세조 때 직전법 실시는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한 것. 됐죠?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며 수조권 현상의 남용 현상이 확대되고 또 현직 관료의 토지 사재기도 늘어납니다. 되겠습니까?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며 수조권 남용 현상이 극심해지니까 찾아가지 마라. 해당 뭘 관청에서 거두어 나눠줄 테니까. 이게 성종 때 무엇이다? 관수관급제. 수조권 행사 현직에 있을 때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한다 이 말입니다. 토지를. 되겠습니까? 현직에 있을 때 챙겨야 되겠다. 남용. 그래서 성종 때 찾아가지 마.
관청에서 거두어 해당 목축해. 이게 무엇이다? 관수, 관급제, 실시, 그리고 16세기 중엽 1555년 명종 때 수조권 지급제도 사라집니다. 직전법 마저 폐지됩니다. 직전법 마저 폐지되었다.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상황을 넣은 거죠. 됐습니까? 무엇을 이 아래에 넣든지 간에 다 조선 전기를 풀한 얘기다. 조선 후기를 풀한 얘기다. 조선 전기를. 되겠습니까? 조선 전기를 풀하는 얘기죠. 자, 수조권 토지제도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죠? 앞으로 이제는 고려시대의 전식과의 변화 과정도 물어볼 가능성이 많으니까 고려 전식과의 변화 과정도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되셨죠? 보겠습니다. 기억. 남부 지역에서 이양법이 보급되고 이 모작이 맞습니다. 조선 전기. 다음에 니은도 맞고. 됐습니까? 되게 조선 후기 내용이라고 하는데 뭔 내용인지 기억하는 제자분은 없더군요. 다음에 리을. 담배. 조선 후기이죠. 임진왜란 이후에 고추, 담배, 호박 등이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기역, 니은. 1번 이렇게 정리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 문제. 밑줄에 해당하는 시기에 시대상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현욱이 복원해 줬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가지고 선생님 잘 기억했어요. 저는 처음에 궁금했습니다. 경제개발 10개년 계획? 도대체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남쪽에서는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10개년 계획으로 올라와요. 북한에서는 10개년 계획을 실시합니다. 우리 북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개발 3개년 계획 아니면 7개년 시한 아니면 5개년 계획인데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이라고 나왔다 해서 야, 너무나 궁금했는데 그게 아니라요. 지난 10년간의 경제개발 계획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중화공업의 육성 등 몇 차 경제개발 계획을 실시하겠다?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경제개발 정책을 토대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몇 번 있었다? 10년. 그 두 개를 더해서 10년이라고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지난 10년.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15번 문제인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최초로 마련한 것은 장면 내각이지만 실시는 국가재건최고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5번 문제에서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다. 언제입니까? 1962년. 그렇죠?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몇 년에 시작합니까? 67년. 됐죠?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언제입니까? 1972년인데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본서 보면은 별표되어 있을 겁니다. 무엇의 육성이다? 중화공업의 육성.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중화공업의 육성이 중요한 경제개발 계획 목표였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난 10년간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것 실시하기 전까지 71년까지 되겠습니까? 지난 10년간의 경제개발 계획 정책을 토대로 해서 67, 68, 69, 70, 71 되겠죠? 1971까지 이 사이에 있었던 걸 답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 되시겠죠? 답이 몇 번입니까? 경부 고속국도 개통 1970년. 답이 몇 번이죠? 4번.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1번. 중동 건설 사업 진출로. 중동 건설 사업은 제4차 아랍 이스라엘 전쟁으로 석유 파동 1973년 석유 파동 이후에 자, 중동 아랍 지역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산유국이었던 산유국은 좋습니다. 석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석유 안 나오는 나라들은 파동을 겪죠. 석유값 때문에.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중동 지역으로 근로자를 파견한다 이 말입니다. 건설 근로자들을. 이해 되시겠습니까? 1930년 석유 파동 이후 70년대 중반.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용어가 등장한다? 여기 교육상. 자, 쿠웨이트 박. 그 다음에 사모님들의 춤바람. 이런 것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지금 중반에.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 자, 여기서 하나 알고 할 거. 자, 서독의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했다 하면은 몇 년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되겠습니까? 되셨죠? 중동하면은 석유파동이 70년대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3조 호황하면은 80년대 중반이죠. 1980년대 중반 어떤 정부? 전두환 정부, 운 좋은 정부.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시면 재분재당 섬유 300산업. 300산업은 1950년대 후반이 되겠고 어떤 정부입니까? 이승만 정부이죠. 그러면 답은 4번입니다. 1970년 경부고속국도 개통.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1970년에 있었던 것 기억합니다. 두 개. 경부고속국도도 1970년이고 그 다음에 어떤 운동? 농촌진흥운동입니까? 새마을운동입니까? 새마을운동도 이때 시작됩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된다. 이해되셨나요? 경부고속국도하고 같은 해입니다. 답이 몇 번입니까? 4번. 다음 문제로 갑니다. 16번 문제. 다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김원봉, 김지섭 의거 하면은 노인단입니까? 아니면은 키워드만 봅시다. 어차피 지문이 똑같진 않았을 테니까 김원봉 얘기 나오고 김지섭 얘기 나오면은 한인 애국단입니까? 노인단입니까? 의열단입니까? 의열단이죠. 16번 문제는 의열단입니다. 16번 문제 의열단이죠. 노인단이냐 1919년 3월 노인단이냐 3.1운동 이후에 아니면은 의열단이냐 1919년 11월에 의열단이냐 아니면은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의 활력을 벌어넣기 위하여 결성했던 1931년 만유사변 직후에 한인 애국단이냐 중에서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 의열단. 되겠습니까? 자, 이 의열단은 활동을 어떻게 정리하자고 했습니까? 그렇죠. 활동을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 문제풀이 들었던 제자분 손들어 봅니다. 활동을 어떻게 정리한다? 먼저 의열투쟁을 전개한다. 되겠습니까? 의열투쟁을 전개했을 때에는 무정부주의의 성향도 띕니다. 됐죠? 의열투쟁을 전개하다가 의열투쟁만의 한계성을 절감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무장투쟁 되겠습니까? 독립전쟁을 준비합니다. 의열투쟁만으로는 안 되겠다. 한계성을 느끼고.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독립전쟁으로 전환하면서 그래서 어디에 중국인이 세운 학교에 들어가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그 학교가 곰돌이프 군사학교였습니까? 아니면 황푸군관학교였습니까? 황푸군관학교. 중국인이 세웠던 황푸군관학교에 입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국인이 세운 학교였으니까 한계성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32년 직접 여러분 밑으로 쓸게요. 밑으로 써도 되겠습니까? 1932년 직접 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가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선언이죠. 조선혁명자 들어가는 조선혁명 간부학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이번에는 직접 설립합니다. 스스로 세워서 독립군 지도자 양성하기 위하여. 되겠습니까? 그리고 1935년 민족 단일당을 외치면서 김원봉 선생이죠. 약산 김원봉 선생이 민족 단일당을 외치면서 무엇을 결성하며 되겠습니까? 의열단을 공식 개최한다? 민족혁명당. 되겠습니까? 1935년 민족혁명당 결성에 가담한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때 김원봉 선생이 다 들어와라. 민족 단일당 만들자 했는데 누구는 가담하지 않았다? 김구 선생은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은 민족혁명당과 대항하면서 임시정부의 기반 정당으로 어떤 정당을 만든다? 한국국민당을 만듭니다. 됐습니까? 이런 변화의 흐름 정리가 돼야 되겠죠? 뭐 했던 것들이니까 수월하게. 답 몇 번입니까?
다음 몇 번? 하나밖에 없네요.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17번은 지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경기 5도 양계, 이 지도라고 말하는 제자분도 있고 경기 5도 양계가 아니라 고려의 삼경 설치가 표시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제자분도 있고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려의 지방행정 조직의 지도와 됐습니까? 조선의 팔도 지도를 제시하고 해당 시대를 풀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됐죠? 17번 문제인데 17번 문제로 갑니다. 17번 문제로 가시면 됐습니까? 자, 어떻게 복습한다? 구주 오소경 하면은 통일신라 신문왕, 오경 15부 62주 하면 발해 선왕, 고려시대는 경기 5도 양계, 조선태종은 조선 8도. 이 조선 8도가 2차 갑오개혁 때 23부로 개편되고 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고려시대 지도이고 경기 5도 양계 혹은 삼경이 있어도 마찬가지. 됐죠? 나는 조선의 지도이다. 자, 고려시대 지방의 실적인 지배 세력은 누구였습니까? 향리. 조선시대의 향리는 고려시대보다도 위상이 강화됩니까? 약화됩니까? 약화되죠? 토지도 못 받고 육방에 소속되어 수령의 실무를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화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론 정리할 때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자,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여봐라 이방 하면은 네이 하고 향리가 수령 앞으로 두 손을 모으고 다가간다. 여봐라 이방 하면 네이 하고 향리가 수령에게 답한다. 어느 시대 향리?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이렇게 향리를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보시게나 호장, 여보시게나 부호장, 나 좀 도와주시게나. 이게 어느 시대 향리의 집이? 고려시대. 지방적 지배 세력이었던 향리.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고려시대는 땅도 받는다? 외역전. 조선시대는 땅도 못 받고 공식 녹봉도 없다. 그래서 향리는 어느 시대 향리가 좋았다? 고려시대 향리가. 됐습니까? 아주 수월한 문제였으니까 답은 그냥 쓰겠습니다. 됐죠? 2번. 그 다음에 18번 문제. 조선 후기 향촌 사회네요. 되겠습니까? 자, 17번 문제, 18번 문제인데 18번 문제에서 18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답해 봅니다. 사족 양반, 분홍 등 새로운 세력들 되겠습니까? 자, 사족 양반 구향이라고 지칭한다. 분홍 등의 이제 분홍을 대표로 한 중간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표현된다? 신향. 이들이 향촌에서의 영향력 충돌한다. 이들의 향촌에서의 다툼을 뭐라고 한다? 답해 봅니다. 1번, 이번에 했던 우리가 그대로 할 테니까 1번 극형, 2번 디스, 3번 향전이라고 한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구향, 신향, 향전 얘기 나오면 모두 어느 시대를 풀어라? 조선 후기를 풀어라. 이해 되시겠습니까? 시대 상황으로 본다. 조선 후기 향촌 사회 아닙니까? 여기에서 구향의 파워는 강화됩니까? 약화됩니까? 약화되고 수령의 영향력은 강화되고 누구의 역할도 커졌으며 이제 수령의 보조 세력으로 전락한 향리의 역할과 영향력도 커지게 되고 분홍들의 영향력도 커진다 이 말입니다. 조선 후기 풀면 됩니다. 답이 몇 번입니까? 하나밖에 없네요. 김홍도, 신일복 등의 풍속화가 유행하였다. 됐죠? 들어 넘깁니다. 19번 문제로 가시면 다음 제도의 시행에 따른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당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19번 문제. 물어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했었죠. 어떤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당납이라는 폐단이 출현합니까? 어떤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당납의 폐단이 출현합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 1번 조세제도, 2번 군역제도, 3번 요역제도, 4번 공납제도. 그렇죠. 특산물 공납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방납의 폐단이 출현하니까 이런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것의 시정을 위해 어떤 법이 실시됩니까? 대동법이
실시되죠. 이 대동법은 누가 최초로 실시했고 광해군이 최초로 실시했고 경기도 지역의 특산물 대신에 쌀 누가 완성한다? 100여 년에 걸쳐서 숙종 때 완성되는데 몇 년이 소요된다? 100여 년. 딱 많은 양반들이 반대했습니까?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 대동법의 실시로 출연한 것. 두 번째, 균역청이 설치됩니까? 선해청이 설치됩니까? 선해청. 균역청이 아니라. 두 번째, 공인이 출연한다. 공인이 출연합니다. 선해청이 설치되고 공인이 출연하는데 공인을 우리가 어떻게 풀었습니까? 1번 살인청부업자, 2번 특산물청부업자. 특산물청부업자였죠? 공인이 대동법으로 출연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관청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장시 등에서 특산물을 구해서 관청에 납부하니까 물품의 수요를 자극하여 상품화폐 경제, 상품 유통 경제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되겠습니까?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공인들이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많은 물량 특산물을 구매했으니까 상품의 경제 발달을 촉진시켰고 선대제 수공업도 촉진시키고. 이게 되셨나요? 답은 2번이 되겠죠.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마지막 문제로 가시면 20번 문제. 다음 사건의 영향. 3.1운동 뭐 나왔었습니까? 기미 독립선언문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자료가. 자, 아무튼 3.1운동은 알아내기 쉬웠습니까? 그렇습니까? 동은? 그랬다고 합니다. 자, 3.1운동 자료 제시하고 영향으로 옳은 걸 골라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됐죠? 답은 몇 번? 4번.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 우리 자료 제시형 문제가 많으니까 지도, 사진 포함해가지고 자료를 좀 많이 봐두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그 어떤 직렬보다 조선시대와 근현대사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조선시대까지는 기본에만 충실하면 되겠지만은 근현대사는 좀 철저히 잘 학습해 둘 필요가 있죠. 난이도가 조금씩 오르고 있으니까 조금만 관심을 더 기울인다면은 여러분들이 다 만점을 맞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했습니다.